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게 일어난 충격과도 같은 일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와인바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구와 놀러 갔는데 자꾸 저를 쳐다보더니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제 이상형인 외모와 서글서글한 남편의 성격에 호감이 가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서둘러 결혼 얘기를 꺼냈었죠. 가정 형편도 좋고 높은 연봉에 훤칠하기까지 한 남편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결혼을 보채는 건지 당시에도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를 사랑했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도 저를 반겨주시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마땅히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식장 위치는 어디로 잡을 건지 등의 결혼 계획에 대한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이 말하는 시집살이라는 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보니 연애할 때보다 훨씬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요일마다 꼭 시댁에 가서 자고 왔는데 저를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는 건 워낙 효자라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같이 따라 나서려고 하면 엄마가 여보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 요즘은 그런 것도 시집살이라고 하시면서 꼭 혼자 오래. 여보 친구도 만나고 집에서 쉬고 있어. 라면서 저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게 고마웠고 개인 시간이 생기는 것 같이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조금 이상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가면 시부모님이 섭섭해하고 불편해한다고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뒤따라가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배를 누르자마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쾅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세아가 아니 왜 말도 없이 왔니? 지금 네 조카들이 와 있는데 얘네가 낯을 가려서 라며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애기들한테 인기 많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계속 볼 사이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혼잣말로 그래 어차피 볼 사이긴 하니까 라며 문을 열어주시는데 들어갔더니 3살, 5살짜리 남자아이 둘이 뛰어놀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그리곤 여기 무슨 일이야? 라는데 마치 제가 못 올 때를 온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고 곧바로 여보 내가 못 올 곳 온 사람처럼 왜 그래?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지 라고 했죠. 그러니 시아버님 또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감을 들고 가서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얘들아 안녕? 그러니 5살 아이가 저를 빤히 보더니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아빠라 부른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긴 한숨을 푹 쉬시더니 너도 알잖냐. 네 신우 이혼하고 지방 내려가 혼자 사는 거. 애들은 아직 어려서 지 엄마가 이혼한 걸 모르는지 네 신랑만 보면 그렇게 아빠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마다 올라와서 우리한테 애만 맡기고 지는 남자 만나고 온다면서 나갔는데 창진이 얘가 그거 알고 나랑 네 시아버지 힘들다며 지가 와서 같이 좀 놀아준다고 온 거야. 너한테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고 네가 알면 싫어할까봐 그랬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으로부터 시누이 얘기는 가끔 들었는데 집에서 완전히 사고뭉치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것도 사고 쳐서 하고 이혼도 부모님 모르게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몇 년간 서로 연락도 하지 않다가 요 근래 남자를 만나게 됐다며 이때부터 애들을 맡기고 주말마다 나가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하긴 신우는 저희 상견례와 결혼식 때도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지낸 상태라 저랑도 얼굴을 볼 기회가 드물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과 시아버님도 할 말이 없다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는 됐는데 아이들의 잘못된 호칭을 바로잡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조카들을 처음 본 날 그 이후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신우가 몸이 아프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당분간 조카들을 시댁에서 맡아서 키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아이들의 육아를 저까지 부담하게 됐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생전 부르지도 않던 시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 대뜸 아이들이 먹을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애들이랑 놀아주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빈도수가 늘어나니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더라고요. 한 번은 계란찜에 생각 없이 고추를 넣었다가 조금 맵게 된 적이 있었는데 조카 아이가 먹고 맵다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을 먹이며 제게 화를 내시는데 유난스럽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갑자기 계란찜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엎어버리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난폭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시며 애들한테 뭘 준 거야? 너 일부러 고추 넣었니? 네가 짜증이 나는 걸 왜 애들한테 풀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집에서 나왔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의 화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은 엄마가 워낙 걔네들한테 끔찍해서 더 그러는 걸 거야. 애들이 불쌍하다고. 라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절 미워하시며 행동을 막 하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막장으로 저를 대하시는데 한 번은 저녁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서 저더러 아이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점수 좀 따볼까 싶어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 놀아주고 간식도 사서 먹이면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니 미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와서 먹였는데 집에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아이 이마를 짚어보더니 제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잠깐 집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멀쩡하던 애가 열이 나냐고. 사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돌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서툴렀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애 아프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아픈 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남편도 불같이 화를 내며 내 조카들 불쌍하지도 않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엄마 손에서 자라는 게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당신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야겠어?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야? 라는데 아니 시댁에서는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마저 저러는 게 너무 억울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누가 보면 너한테 쌍욕이라도 했는지 알겠다며 왜 우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남편과 서먹한 분위기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번에 시댁에서 두고 온 제 머플러가 생각이 나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주차장에서 내리는 겁니다. 시누이는 거의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거였죠. 남편의 집에 가족 사진이 걸려져 있으니 사진으로는 얼굴을 본 상태라 시누이인 줄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둘을 향해 아는 척을 하려고 다가가려는 순간 둘의 대화를 듣곤 그 자리에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은 엄마, 딸이라는 호칭이 아닌 어머님, 며느리라는 호칭을 썼고 제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님, 새며느리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종수 아빠랑 살 때 조금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땐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죄송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아유, 애미야. 내가 네 심정 이해하지. 그때는 우리 아들도 철이 없었지. 그래도 이제라도 니네가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면 난 그걸로 됐다.
가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봐야 또 소중한 걸 아는 거야. 우리 아들이 홧김에 걔랑 결혼을 하긴 했어도 난 늘 내 며느리는 너 하나밖에 없다 생각했다. 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 사진을 그대로 걸어뒀지? 라고 하는데 이 말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머리가 휘청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고 싶었지만 되려 전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되었고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로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애들과 남편의 친자 검사였어요. 만약 이것들이 제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시누이를 가장한 여자가 실은 시누이가 아니라 남편의 전처였고 시누이 애들이 실은 남편 놈의 자식이었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저 또한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게 된 이상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할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의 계획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더욱 심해지고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불러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거기엔 폭언까지 일삼으셨는데 너같이 돈도 없고 직장도 하찮은 애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버티면서 해야지. 내가 너 같은 거 왜 며느리로 들인 줄 아냐? 성격 하나 곰탱이같이 묻어내서 그것 때문에 며느리로 들인 거야. 근데 너는 내가 하라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네 부모는 네가 시댁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냐?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모든 걸 전부 다 녹음했고 그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놈과 두 아이들의 친자 검사를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먼저 첫째 아이의 결과지를 뜯어봤어요. 역시나 검사 결과는 남편과 큰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는 결과였죠. 저는 충격을 받을 새도 없이 예상했다는 듯이 둘째 아이의 결과지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둘째 아이의 결과지를 보는 순간 이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아니 세상에 둘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므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담 첫째만 남편의 친자식이고 둘째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인데 시댁 식구들은 이것도 모른 채 두 아이 다 남편 놈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태 키운 거 아니냐고요. 이걸 보곤 이거 아주 재밌어지겠네. 내가 아주 이것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에 콧구멍이 벌렁거렸네요. 나를 개호구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보란듯이 대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저는 바로 이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시댁 식구들 모르게 아주 은밀히 이혼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이에 관한 건 나중에 뻥 터트리려고 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를 무일푼으로 내쫓으려고 한 이 악질들에게 소송에서 뜯어낼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뜯어내고 곧바로 2차 공격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를 비롯해 남편 놈까지 제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래 더 해라 더 해봐 했네요. 그리고 나니 몇 달 뒤 시어미랑 남편 놈이 제게 이혼 서류를 드밀더라고요. 남편 놈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채 시어미가 너 그냥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나는 너같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며느리랑은 못 사니까 내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나한테도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은데 우리 아들한테는 얼마나 쥐잡듯이 잡겠냐고. 나는 죽어도 그 꼴 못 보니까 당장 도장 찍어. 가난한 집구석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니네 부모가 농사일 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얼마나 꾹꾹 참았는지 아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눈 딱 감고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어. 이러니 배운 거 없이 농사나 짓고 앉아있는 거지. 똑똑해봐. 농사 짓고 있나. 됐고 얼른 합의이혼해라. 너도 나 같은 시애미 싫잖냐.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제 너 싫텐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보며 너는 등신이니? 말 못해?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엄마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니? 나도 네 엄마랑 피차 일반 같은 생각이야. 내가 먼저 이혼하려고 했다고. 근데 그냥은 안 하지. 이혼 소송에서 이 집 절반 가지고 올 거고 너랑 네 엄마한테 위자료까지 다 뜯어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뭐라고?
이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재산의 절반이나 달라고 하네. 야,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재산의 절반이나 줘. 그리고 뭐가 있어야 소송을 하지? 우리가 소송당할 짓을 했니? 뭐 증거라도 있어? 너 되도 안 되는 추태 부리면서 괜히 변호사 선임비나 날리지 마라. 이 무식한 거사. 라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배를 잡으며 박장대소를 했어요. 아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무식한 게 아니라 진짜 머리 나쁜 건 당신네들이야. 나를 아주 개호구로 봤지? 야, 김창진, 너 네 조카라고 하는 애들. 걔네 네 조카 아니고 네 자식이잖아. 그리고 아주머니, 당신 딸이라고 하는 여자는 당신 딸이 아니라 전 며느리고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그 둘은 사색이 된 얼굴로 무작정 큰 소리부터 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느니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냐느니 저를 또라이 취급하더라고요. 어떻게 친누나를 마누라라고 하냐며 증거 있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애미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증거 법원에서 하나씩 다 보면 되겠네. 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이거 하나는 보여줄게 하며 남편놈과 첫째 아이의 친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미행하며 찍은 시험이랑 남편의 전처 사진까지 보여줬죠. 그러니 그 둘은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졌고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바닥으로 내리치며 어디서 대도 안 되는 조작 사진을 가지고 와서 수작을 부려. 너 이거 다 가짜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먼저 콩밥 먹어볼래? 라고 하는데 저는 시어미가 들고 있던 시어미 핸드폰도 똑같이 바닥으로 내리치며 아줌마 적당히 해.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 소송 다 끝나면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대해도 될 거야. 라며 제 짐들 다 싸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친언니네 집에서 소송하는 동안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1심에서 남편의 계획적 사기가 인정이 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가 큰 목을 했고 남편과 시어미가 저를 속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재산 분할 50%와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었죠. 남편놈 변호사 측에서도 사기의 행각이 너무 확실하기에 재심은 하지 않는 걸로 진행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셨는데 남편놈은 할 말이 없다며 지 엄마 뒤에서 담배만 퍽퍽 피워대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폭탄을 그 집 식구들에게 떨구러 직접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것도 일부러 주말에 찾아갔죠. 주말에 가야 그 신우라고 했던 여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 여자가 시댁에 들어앉아 있었고 절 보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네 발로 찾아오니? 다 끝난 마당에 뭔 미련이 또 남아있다고 왔어. 너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계시는지 알아? 그러고도 네가 이 집 며느리였다고 할 수 있어? 작작 좀 하고 우리 좀 그만 괴롭히고 나가라고 하며 저를 밀어대는데 이 여자도 참 꼬리가 몇 갠지 모르겠는 불려우 같았죠. 남편놈도 멍청하고 어디가 모자란 건지 지혜도 아닌 둘째를 지혜라 생각하며 감쪽같이 속은 채 키우고 있었으니 할 말이 없죠. 저는 저를 밀치고 있는 그 여자의 팔목을 잡으며 나가야 될 사람은 이제 네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애미는 제 말을 듣고 뒷목을 잡더니 너 또 뭔 소리를 짓거리려고 그래? 가만 보니 순 뒤에서 발칙한 일 꾸미는 게 네 취미냐? 아님 착한 사람들 뒤통수 치는 게 네 취미냐? 너 개소리 할 거면 빨리 나가. 당장 나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사악한 미소를 보여주며 경찰이요? 경찰 부르세요 그럼. 누가 끌려갈지는 이거 보면 아실 텐데 라며 가방에서 남편놈과 둘째 아이의 친자검사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놈의 하얀 서류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겠다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하는데 저는 그 서류를 남편놈과 남편놈의 와이프였던 그 여자에게 주며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네 엄마한테도 말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은 종이를 받아 하나씩 넘겨보았고 마지막 줄에 써져 있는 친자결과 불일치를 보곤 종이를 놓치고 말았죠. 그 여잔 순간 사색이 되고 말았고 남편놈도 그 여자 어깨를 잡으며
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우리 둘째가 내 애가 아니라고? 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도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주워들었고 그걸 보곤 다짜고짜 그 여자의 머리를 잡으며 이게 진짜 어디서 밖에서 딴짓거리하고 나온 애를 우리 아들 애라고 속여? 라며 난리를 치셨죠. 그리곤 그 여자도 벌벌 떨며 어머님, 여보,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야. 우리 둘째 당신 아들 맞다고. 야, 이 미친년아. 너 이혼했으면 곱게 해야지.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라며 저한테 불똥을 튀기는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예, 그럼 네가 직접 네 손으로 친자검사 해봐. 넌 못할걸? 내가 한 이 검사가 사실이니까. 라고 했죠. 그리곤 시어미와 전남편에게도 무식하니까 이렇게 개 호구처럼 당하는 거지. 여봐요.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니까 당신네들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결국 똑같이 되돌아오잖아? 내가 기대하라고 했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하며 그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이렇게라도 하니 제 억울했던 1년 4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조금은 보상받는 것 같았죠. 근데 전 남편이나 전 CM이 정말 연치도 없는 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와선 하는 말이 예, 아가야. 그동안 우리가 그 불려와한테 뭐가 씌웠었나 봐. 그래서 착한 너를 이렇게 막대한 것 같아. 이거 다 그의 계획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좀 용서해주고 니네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라는데 그 말에 전 남편 놈이 그래. 우리 다시 합쳐서 살아보자. 애들은 그 여자가 다 데리고 가기로 했어. 그리고 양육비도 안 줘도 돼. 나한테 걔가 사기친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며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경찰 부른다고 했어요. 직장까지 찾아와서 협박한다고요. 그러니 CM이는 제 말에 우리 집 재산까지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돈 좀 생겼다 이거야 뭐야? 내가 너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도 아주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라며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데 역시나 그놈의 돈 때문에 다시 합치라고 찾아온 거였죠. 사람 본성이 어디 가겠냐고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모자에게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질 떨어지고 끝 떨어지네 하며 두 번 다시 찾아오면 법원에 적금 금지 신청할 거라고 쐐기를 박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전 남편 놈이 지 엄마를 데리고 조용히 사라질 테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끝까지 소리치며 발악하는데 참 추했네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남자와 시댁을 만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낸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돼요. 후회도 되지만 되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딛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챙기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